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어오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0년 고려 원종호는 몽골군과 힘을 합쳐서 무려 100년 가까이 계속됐던 무신정권을 드디어 끝내게 됩니다. 이후에 원종호는 무신정권의 침입을 해야 특수부대였던 삼별초에게 개경 환도는 물론 명단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삼별초는 개경 환도는 물론 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배중손을 지도자로 해서 1270년 음력 6월 1일 강화도에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온이라는 왕족을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또 별도의 독자적 정부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삼별초의 항쟁 또는 삼별초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시작되게 됐는데 이틀 뒤였던 음력 6월 3일 무려 1000척에 달하는 대선단을 끌고 진도에 있었던 용장성으로 거점을 옮기게 됩니다. 이 진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서해안에서 남해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고 또 교통적 요충지입니다. 또 글로는 좋은 선이 지나가니까 세곡선 이런 것을 또 탈취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것이죠. 또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육지를 공격하기도 굉장히 좋았던 곳이 바로 진도였다. 그래서 이제 진도에다가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후에 세력을 굉장히 빠르게 확장합니다. 전라도 전역을 거의 석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와 몽골 정부는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무려 28년 동안 계속되었던 고려와의 전쟁을 이제서야 끝내고 광화협정을 마무리 지었는데 삼별초가 다시 난을 일으키고 독자적 정부를 수립하면서 대몽항쟁에 나서게 되니까 쿠빌라이는 거의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가 개경 정부를 통해서 이제 삼별초 진도 정부에 이제 조서를 보냅니다. 항복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더 이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삼별초가 굉장히 당당하게 또 맞서요. 왜 개경 정부를 통해서 조서를 보내느냐? 우리한테 직접 보내라. 이겁니다. 급한 거는 쿠빌라이지 않겠습니까? 쿠빌라이가 그 삼별초 정부의 요구대로 진도로 직접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중손과 협상하게 되는데 배중손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뭐냐? 일단 몽골군이 철수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라도 전체를 넘기라는 요구 조건인데 솔직히 쿠빌라이가 들어줄 수 없는 요구 조건이죠. 왜냐하면 몽골 입장에서는 28년간의 기를 쳤던 그 기나긴 고려와의 전쟁을 이제서야 끝내고 강화협정을 마무리 지었는데 이 삼별초 진도 정부를 또 인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아마 배중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다만 이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외교 전략 전술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동안 세력도 재편성하고 또 세력을 규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쿠빌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공격에 났습니다. 이 몽골과 개경정부연합군이 구성되어서 이제 진도 공세에 나서는데 어쨌든가 몽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강의 기병 군단이잖아요. 육전에 특화된 부대고 수전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약합니다. 반면에 삼별초는 최정의 특수부대인데다가 실전 경험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삼별초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전도 이용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다양하게 활용한 끝에 삼별초가 몽골과 개경정부연합군을 연이어 격퇴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죠. 야, 정말 대단합니다. 삼별초가. 그러니까 이 쿠빌라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짜증났겠죠. 그래서 계속 항복을 권유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항복해라. 정말 용서해주겠다.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했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맞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별초의 난이 여러분 처음에 일어날 때 어땠습니까? 순수한 애국심 또는 대몽 정신 때문에 일으킨 건 아니었거든요. 어째 보면 이 삼별초는 무신정권의 친위부대가 특수부대로서 민중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부대입니다. 치안을 유지하고 도적들을 잡고 밀란을 진압하던 정말 무시무시한 악명 높은 부대였던 거죠. 그 대가로 본인들은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누렸던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난을 일으켰던 동기 자체도 삼별초가 혁파당하고 자신들이 죽게 되니까 일종의 생존권 투쟁에서 일으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삼별초의 난에 대규모 하층 민중들이 가담하고 노비들도 가담하게 되면서 어찌 보면 거국적인 대몽항쟁으로 확대되고 발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솔직히 민중들을 탄압하고 억압했던 그 삼별초와
삼별초한테 괴롭힘을 받았던 민중이 결합하는 특이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마치 조선 후기 홍경래의 난이 성격이 변화되고 확대되는 과정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 민중들도 이 삼별초의 항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 그 여론도 양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은 삼별초의 항쟁을 지지했었죠. 그래서 이 삼별초의 항쟁과 난에 많은 하층 민중들이 가담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민중들은 이 삼별초의 항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가 28년 동안 계속됐던 이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거든요.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협상이 마무리되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삼별초가 다시 항쟁을 일으키고 새로운 전쟁의 시도를 진입한다. 많은 백성들은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여론도 양분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가 이제 고려사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뭐냐면 경상도 밀성군이 있어요. 이 밀성군은 지금 경남 밀양이거든요. 이 밀성군 백성들은 삼별초를 지지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웃말에 청도군이 있잖아요. 여러분 청도 아시죠? 청도 복숭아로 유명한 그 청도군 백성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쳐들어갔는데 그래서 청도군 관리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도군 백성들이 처음에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합니다. 그래 놓고 방심한 사이에 이 밀성군 백성들한테 술을 먹여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려사 기록에 실려 있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이 삼별초 진도 정부, 여러분 진도에서 경상도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삼별초의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경상도에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밀성군, 즉 경남 밀양하고 청도는 바로 붙는 이웃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성군 백성들, 즉 밀양 사람들은 삼별초를 지지했었고 또 청도군 백성들은 삼별초를 반대했었다는 것. 그만큼 고려의 그 당시 여론이 양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삼별초 진도 정부가 일본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국서를 보내서. 그 삼별초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냈던 국서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국서를 받고 일본 관리가 의심나는 점, 즉 의문점 12가지를 정리하는 문서는 남아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별초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낸 국서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지만 그 국서를 받아들고 일본 정부가 의심나는 점 12가지를 정리하는 문서는 남아있습니다. 그게 좀 발음이 힘든데 고려 첩장불심조조입니다. 고려 첩장불심조조라는 문서는 남아있어서 이 문서를 통해서 그 당시 삼별초의 대몽항쟁의 성격도 규명할 수 있고 또 삼별초가 그 당시 일본 정부에 어떠한 요청을 했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략 이런 내용 같아요. 이제 삼별초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본 정부 보고 지금 우리가 몽골과 맞서고 있지만 다음 차례는 일본 정부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 우리 연합전선을 구축하자. 우리한테 군량미도 보내주고 군대도 보내달라. 그래서 함께 몽골에 맞서자. 아마 그런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일본 정부는 이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문맥 파악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러니까 고려 첩장 불심 조조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점 12가지를 정리한 문서. 그러니까 개경 정부가 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삼별초와 진도 정부를 따로 수립했다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뭐 공동 우뭉체라 그러고 함께 맞서자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정부는 좀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가 거절하게 됐는데 우리 역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if라는 건 없다.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다 하면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삼별초와 일본 정부가 공동연합 전선을 구축해서 함께 몽골에 맞섰더라면 역사는 또 어떻게 전개됐을까라는 점을 하나 알 수 있고 또 이 고려가 몽골에 28년 동안 맞서잖아요. 그리고 삼별초도 3년 정도 맞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긴 항쟁을 하면서 어찌 보면 몽골의 일본 원정을 늦춰주는 계기가 되거든요. 만약 고려와 삼별초가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몽골의 일본 원정이 조금 빨라졌더라면 또 몽골의 일본 원정은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다른 역사는 또 전개될 수 있거든요. 역사는 참 이렇게 상상의 영역이 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쿠빌라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시 대규모 공시에 나왔어요. 이제 몽골과 그다음에 개경정부 연합군이 이제 대규모 진도 공시에 나서야 되는데 완전 기습 작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고려의 수군이 대폭 보강되기 때문에 몽골의 약점인 수전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71년 음력 5월 드디어 대규모 진도 공시에 나섰는데 완전 기습 작전이고 또 기만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머리를 잘 썼어요. 이 몽골과 개경정부 연합군이 진도의 정면에 있는 벽파진으로 병력을 집중시키는 척 합니다. 근데 이게 성동격사예요. 기만 전술입니다. 삼별초는 이제 벽파진으로 연합군이, 그러니까 몽골과 개경정부 연합군이 벽파진으로 몰려오니까 주력 부대를 글로 보냈거든요. 이렇게 삼별초의 시선을 돌려놓고 몽골과 개경정부 연합군이 두 방향으로
용장성의 배후를 거점을 공격하게 되니까 삼별초는 완전히 전멸당하게 되는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별초 전멸당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휘관이었던 배중손 장군도 전사하게 되고 또 그들이 옹립했던 왕, 온왕 있죠. 왕온. 온왕하고 그 아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삼별초는 여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살아남은 삼별초가 김통정을 지휘관으로 해서 이제 제주도로 다시 도망가서 새로운 거점을 마련하기는 합니다. 근데 피해가 엄청났던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 삼별초가 패배했던 이유가 뭐냐. 처음에 잘 나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습당했다. 그리고 기만 전술에 당했다. 정면이었던 벽파진의 병력을 집중시키면서 가다가 이연합군이 배후를 기습했지 않습니까? 그게 당했다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자만과 방심입니다. 초반에 계속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별초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좀 자만과 방심에 빠져서 긴장이 느슨해지고 있었다.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때 기습을 당하니까 이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역사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많은 역사적 위인들과 영웅들이 처음에는 잘 나가요. 초심 잃지도 않고 처음에 잘 나가면 이렇게 승승장구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긴장감이 풀어지고 자만과 방심에 빠졌다가 공든탑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정말 거의 대부분의 영웅과 위인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이런 레파토리를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초반에 좀 잘 나가더라도 우리가 좀 약간의 성공을 거두고 좀 잘 나가더라도 절대 방심하거나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자만하거나 방심하면 한순간에 공든탑이 사라진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삼별초는 제주도 진도 용장성이 함락당한 다음에 제주도로 옮겨요. 제주도에 새로운 거점을 말하는데 그곳이 바로 항파두성입니다. 여러분 항파두리 토성이라고 하는데 이 제주도에 가면 몽골이나 특히 삼별초와 관련된 유적들, 전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은 전투를 하지 않고 세력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는 다시 본격적으로 육지 공격에 나서서 전라도라든지 경상도, 남해를 상당 부분 석권하게 됩니다. 몽골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정말 끈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쿠빌라이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항복해라.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제 정말 끝내자. 얼마나 쿠빌라이도 짜증났겠어요. 정말 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내자. 진짜 용서해 줄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 했지만 삼별초는 이 요구도 거절하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쿠빌라이 정말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역시 몽골과 개경정부 연합군을 다시 보내서 대규모 제주도 공세에 나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1273년 음력 4월이거든요. 물론 삼별초는 열심히 맞섰어요. 정말 용감하게 싸웠지만 아무래도 이 몽골과 개경정부 연합군의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기는 역부족했던 것이죠. 결국 1273년 음력 4월 28일 제주도 항파두성이 함락당하면서 삼별초의 항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살아남은 삼별초 70명하고 그 지휘관 김통정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맞서 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김통정이라는 분은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처절하고 비장한 대몽 항쟁 정신을 보여줬던 삼별초의 항쟁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 살아남은 삼별초가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갔다는 썰입니다.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에 가면 그 고려인들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고려인들이 사용했던 기와장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썰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1270년 음력 6월 1일 날 봉기해서 1273년 음력 4월 28일 제주도가 함락될 때까지 무려 3년 가까이 계속됐던 삼별초의 기나긴 항쟁 나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몽골은 이후에 이 제주도를 직접 통치해요. 식민 지배하거든요. 이 제주도에다가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고 본인들이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이 삼별초의 항쟁, 삼별초의 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삼별초의 거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어떻게 바뀌었죠?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로 바뀌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삼별초의 지휘관도 바뀌었죠. 처음에는 배중손 장군에서 나중에는 김통정으로 바뀌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별초의 항쟁을 성격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삼별초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혁파당을 위해 놓으니까 생존권 투쟁에서 일으킨 난인데 나중에는 대규모 하층 민중들이 가담하면서 정말 거국적인 대모항쟁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삼별초의 난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굉장히 참 애매합니다. 근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죠. 어떻게 바라보든 간에 이 삼별초가 보여줬던 그 처절하고 비장한 그 투쟁의식, 항몽의식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역사적 경험이고 또 우리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항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민족은 시련과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만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이 삼별초, 이 항쟁, 그 주역들이었던 삼별초뿐만 아니고 함께했던 대다수 하층 민중들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고려사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